이제 주제 10 양난과 관련된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저들이 제멋대로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더라도 우리와의 관계가 전과 다름이 없다면 참견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가 보기에 쟤네들이 갑자기 안 쓰던 황제의 칭호를 썼나 봐요. 뭔가 좀 느낌 오죠? 저들과 맺은 형제 약속. 저들과 이미 형제 관계를 맺어놓고 있는데 쟤네가 갑자기 원래 쓰지도 않던 황제 용어를 쓰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논란이 있구나.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정묘호란 때 이제 형제 관계 맺고 나서 한참 지나서 홍타이즈가 원래 그 칭기즈칸이 쓰던 도장 옥세를 받아내고 난 다음에 청으로 고치고 황제를 칭하고 그리고는 군신 관계를 요구하는 이제 그런 상황. 그럼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 연도를 몰라도 풀 수 있네요. 정묘 전쟁이 이때 발발했었고 삼전도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병자호란의 결과니까 이때가 병자호란이고 그러면 그 사이에 지금 청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뭐 복습하는 차원에서 연도도 한번 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새끼가하라 전투는 1600년. 후금 건국이 1616. 인조 반정 쟤 좀 이상해. 16 23해. 이자성의 베이징 점령 죽을사 2개. 정묘 전쟁이라고 하는 건 모문용 이치로 같잖아. 모문용 이치로. 얘는 12 16 3 6이 되겠네. 다음 전쟁이 전개된 시기래요. 조선군과 명군이 평양성을 수복했다. 이것만 봐도 임진왜라는 거 알 수 있죠. 일본군이 조총을 또 활용했었고 벽제관 얘기 나오고 노량해전 나오네요. 이거 임진왜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전개된 시기에 있었던 거. 기후약조 1609년 임진왜란 끝나고요. 몽골족이 베이징을 공격하였다. 이거는 한 사건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죠. 그렇죠? 명나라 시기에는 베이징 포위 1550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칭기즈칸이 금나라 공격했을 때도 그렇죠? 중도 공격하니까 베이징 공격이 되잖아요. 하나로만 얘기할 수가 없고 모문용이 가도를 근거지로 삼은 건 임진왜란 후죠. 사루 전투 인류가 되려면 19화 이게 정답이죠. 그렇죠? 밑줄 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이래요. 나는 이거부터 보이는데 만력제 시기에 있었던 전쟁이잖아. 조선의 국왕이 평양을 떠나 다시 피신했고 사납고 모진 적이 조선을 차지하면 분명 요동을 침범할 것이니까 우리 영토에 들어온 뒤 방어하면 늦을 것이다. 순망 치한 입술이 실이 없으면 이가 실이다 라고 하는 논리로 만력제가 보내죠. 그쵸? 얘네가 조선 먹으면 요동으로 올 거니까 그 전에 얘는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딱 보이네. 3번. 그쵸? 명에게 무역 재개 등을 요구했다. 항상 나오는 선지가 지금 나오는다는 거를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사실이라고 하면 임진왜란 어떤 평양성 전투나 아니면 벽제관 전투나 이런 굵직한 전투 혹은 휴전 협상 중에 있었던 사실들 이런 게 지금 나올 겁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을 해요. 사야가 2, 3평 다 뭐예요? 임진왜란 때 얘기죠. 그렇죠? 김충선 얘는 이제 투항은 항외라고 하는 애들이고 2, 3평은 납치된 도자기 장인이죠. 임진왜란. 전쟁을 통한 인적 교류와 문화 전파를 찾아본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 그렇지? 너무 오랜만에 나오네. 아스카 문화 언제요? 쇼토쿠 태자죠. 도웨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생겨난 문화가 이제 아스카 문화. 대표적으로 스에키톡 이런 거 얘기했었고 세계로 따지면 6말7초 뻗어나갈 수 있으시죠. 다음 상황이 나타나는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주군께서 조선 정벌을 명하면서 말하기를 조선은 대대로 우리에게 피해를 끼쳤으니 마땅히 성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출정의 목적은 오로지 조선만을 정벌하는 것이 아니다. 평안도에 섬으로 들어간 명의 장수가 우리를 저버린 무리를 받아들이고 있으니 그도 토벌하라. 이게 뭐예요? 평안도의 섬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가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도. 우리 그 어떤 섬, 우리나라의 어떤 섬에 들어간 명나라 장수는 잘 들어. 동아시아사에서 명나라 장수가 우리나라 어떤 섬에 있다. 그러면 얘는 200% 모문룡이에요. 모문룡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언제야? 얘를 치러 오는 거니까 정묘호란 얘기잖아. 정묘호란. 정묘호란은 모문룡이 치러 왔다니까. 1627. 나가시노 전투 조총으로 치러 갔어. 평양성 탈환은 임진왜란이 1592년인데 그거보다 1년 뒤 1593. 에도 막부가 1603년이죠. 사루전투 인류가 되려면 19화. 인조반정 16 제23회. 마밖에 없네요. 그렇죠? 마밖에 없어요. 전란에서 사로잡은 우리 백성들을 사고팔기 위해 심양 성문 밖에 모아놨다. 그 수가 수만 명인데 혈육이 상봉하여 부졌고 울부짖으니 곡소리가 천천신동하였다. 역관 정명수가 황제 명으로 와서 황제께서 내일 소현세자를 만나보고자 하시니 마땅히 관복을 갖추어 입고 가서 뵈십시오. 신하들이 세자께서는 산성에서 나와 곧장 이국 땅으로 오셨는데 관복을 어느 겨를에 가져왔겠습니까? 라고 항변하였다. 여기가 핵심이네요. 이 소현세자가요. 산성에서 나와서 곧장 이국 땅으로 왔대요. 우리 소현세자의 운명 알잖아요. 병자호란 끝나고 포로로 잡혀가죠. 인질로 잡혀가죠. 그래서 바로 청나라로 가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뒤네. 그럼 이 전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병자호란 얘기하겠죠. 이 병자호란 때 백성들도 같이 끌고 가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병자호란. 오삼계 등이 일으킨 것은 3번의 난입니다. 벽제관 전투라고 하는 건 임진왜란 얘기죠. 조선과 명의 국교가 단절돼. 이게 정답이 되겠죠. 모문룡을 지원하는 것이 빌미가 된 건 정묘호란. 사도한령 임진왜란. 이민성 감독님이시죠? 아니고요. 사행기록. 사라고 하는 건 그 사신을 얘기하죠. 사신에 다녀온 뭐 그런 기록.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요 순서가 아니죠. 지금 보면 4월, 5월, 6월, 9월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이렇게 그냥 연표 문제로 내도 되는 건데 이게 동아시아사의 어떤 아주 나쁜 트렌드입니다. 이렇게 지도로 줘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이동했다고 가정하고 시간의 흐름을 물어보는 그런 독특한 문제예요. 보시면 임금이 새로 뽑혔나봐. 임금이 또 새로 뽑혔나봐. 근데 그 임금이 보니까 몇 달 전 폐위된 임금? 누구를 폐위시키고 들어온 임금이구나. 누구를 폐위시키고 들어온 임금. 광해군을 얘기합니다. 광해군. 그러니까 이 가라고 하는 건 지금 이게 그 인조반정 때의 얘기. 인조반정 이후. 민조반정이라고 하는 건 1623년이니까 23년 4월에 시작해가지고 9월쯤에 볼 수 있는 모습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묘호란이라고 하는 건 1627년이니까 지금 요게 한 해를 넘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호라즘 정부 말도 안 돼. 칭기즈칸이잖아. 센코쿠 시대는 언제 끝나요? 1590년에 끝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1592년이니까 그 전에 끝났고 쩌능다고 근데 뭐야 이건. 후금과 명의 군대가 변경해서 대치하고 있다. 이게 지금 정답이 되겠지. 그쵸? 후금이 1616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한창 대치하던 중인 거죠. 이 병란 이후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고르래. 산성에 고립되어 40여일 동안 포위. 지금 첫 줄만 읽어도 공부를 좀 했으면 첫 줄만 읽어도 이게 뭐야? 병자호란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후네? 효종이 북벌 추진 이후 맞죠? 3번의 난이 언제? 3번의 난? 이거 이후겠지, 그치? 왜? 3번의 난은 언제? 강희제 때 일어나요? 강희제는 언제야? 명이 순치제 때 1644년에 망하잖아, 그치? 명 멸망이 병자호란보다 뒤니까 당연히 3번의 난도 우리가 연도를 지금 공부하지 않았지만 이후라는 건 유추할 수 있잖아, 그쵸? 청으로 바꾼 거는 병자호란보다 전이죠. 나가시노 전투 1575 되게 자주 나오지? 기억 니은 정답입니다.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 어, 가는 병사를 보내요. 나의 왕자와 궁빈 대신에 가소를 포로로 사로잡은 다음 뭇 장수들에게 이들을 해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 우리 이거 풀 사료로 다 봤어요. 이거 지금 뭐예요? 삼전도비, 삼전도비. 이 삼전도라는 말도 나오네요. 그렇죠?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 가는 그럼 이게 지금 병저흐란 때 얘기니까 병사를 보낸 사람이 홍타이지가 되죠. 누구의 왕자요? 누구의 왕자? 인조의 왕자가 되겠죠. 후금 건국 노라치. 아담 샬과 교유한 건 우리 배우지 않았지만 인조 아들 소현세자 얘기합니다. 가는 나에게 군신 관계고 이게 정답. 나는 가에게 통신사? 통신사? 뭐 KT? 아니죠. 이 통신사라고 하는 건 에도막 부에게 보냈던 사절을 통신사라고 합니다. 나는 가의 요청으로 강옥립을 파견하였다. 얘는 광해고 온 얘기죠. 전쟁 중에 있었대요. 평양성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우리 정묘호란, 병자호란 때는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승이라고 하는 건 특히 평양성에서 이겼다고 하는 건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뒤에 보면 뭐 비변사란 얘기도 나오고 이여송 이런 얘기도 나오죠. 이 전쟁 중에 있었던 것은 5번이 정답이네요. 5번. 이여송 또 나오죠. 이여송 외우라 그랬잖아요. 이여송 딱 보는 순간 뒤에 걸 읽을 필요 없어. 임진왜란인 거야. 굳이 읽으면 평양성, 벽제관 보이죠? 3번 정답. 그러니까 이게 봐봐.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게 늘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44%나 오답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쵸? 가나 시기 사이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이 모문룡의 부하를 만나 말하였다. 과인이 며칠 전 임금의 자리에 오른 것은 폐위된 임금이 제조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며칠 전에 올랐대요. 지금 얘는 인조반정 직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그 수능 특강 그 날개 부분에 있었던 거, 그 얘기하면서 모문룡이라는 사람이 인조반정 전에 왔었다고 했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인조반정 직후에 모문룡의 부하를 만날 수가 있는 그런 양상인 겁니다. 황제가 조서를 보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쟁의 책임을 엄히 꾸짖노니 너희가 기존에 맺었던 형제 맹약을 저버려서 군대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 지금 너희들이 살고자 한다면 초선의 왕은 성에서 나와 항복하길 바란다. 이미 형제 맹약을 막 맺고 있고 지금 조선의 왕이 어디 있냐면 어떤 성에 있구나. 얘는 지금 병자호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죠. 그 1636년이네요. 요 사이에 3번에 나는 명나라 망하고 한참 뒤죠. 나가시노 전투는 임진왜란보다도 전이죠. 1575 청으로 고친 게 요 사이에 있을 겁니다. 그쵸? 사루 전투 1619 1644 그쵸? 다음에 나타난 전쟁 시기 작년 수능이고요. 이거 우리 OT 때 풀었던 문제예요. 얼마나 그때 이 문제가 쉬웠던 문제였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길 바라겠어요. 천자의 병사, 천자라고 하는 건 중국이죠. 중국의 병사가 동쪽으로 왔대요. 천자 인자함. 그대 나라의 외침이라고 하는 건 샤우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침입해 왔다는 거죠. 곧 성심의 남다른 은혜에서입니다. 천자의 군대는 황명을 받들어 천자의 성덕과 위엄을 드높일 뿐입니다. 지금 평양에서 이기고 황주를 되찾고 개성에서 무찌르고 함경도에서 적을 몰아냈다. 이는 마치 바람이 옅은 안개를 쫓고 불이 마른 풀을 태우듯이 하여 사만백제가 이미 태평을 되찾은 것입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거 우리 느낄 수 있나요? 그대 나라가 바깥에서 침입을 받았는데 어떤 인자함과 은혜와 이런 그 여러 가지 등등으로 천자가 직접 이제 병사를 동쪽으로 보내줬고 특히 평양성에서 이겼다고 하는 거니까 여러 면에서 우리가 임진왜란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이렇게 평양성 전투, 벽제관 전투, 뭐 이여성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힌트를 줬다면 우리 예전에 풀었던 그 기출에서도 있었던 거 설명했었던 것 같은데 작년 수능 지금 보시면 작년 수능 직접적으로 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읽어서 맥락을 통해서 유추해야 하는 그런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사를 너무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것들을 잘 들으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있어야 어느 정도 이제 좀 풀 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정답 고르는 거 이제 쉬우니까요.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